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인공지능 시대 뇌신경과학과 유덕한 시민교육 2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제 전공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윤리학, 그 윤리학의 분류 사이파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윤리학을 과학적 윤리학과 철학적 윤리학으로 나누어 보고, 그 철학적 윤리학 가운데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옳음과 그름과 같은 언어의 정당화를 시도하는 규범 윤리학, 그 중에서도 응용 윤리학 내지 실천 윤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가 이번 학기 동안 선생님과 제가 주로 논의하게 될 내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교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이제 다시 좀 앞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89쪽으로 돌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장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 지난주 OT를 할 때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철학자 내지 윤리학자로서 하이데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선생님이 계신데, 하이데거의 논의, 그것이 이것과 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논문의 내용을 읽어나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죠.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인정과 부정의 상반된 입장 가운데 우선 가치 중립성을 지지하는 견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치 중립이라고 하면 가치를 개입하지 말고 단순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사실의 문제로만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 될 테고요.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과학기술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사실의 영역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가치평가가 가능한 측면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논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상가에는 야스퍼스가 있습니다. 유명한 실존주의자죠. 90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는 기술은 단지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선이나 악의 가치 평가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이나 혹은 악이냐에 대한 판단이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고 기술을 어떤 분야에서 사용하고 어떤 조건 아래에서 기술이 만들어지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야스퍼스의 입장입니다. 과학과 윤리는 하나의 점에서 접하기만 하는 두 개의 원과도 같이 별개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포엔카레의 주장 또한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지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요.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주장하는 위와 같은 입장들은 일반적으로 과학의 발견은 선에도 혹은 악에도 똑같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선악의 문제는 과학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 판단의 영역, 참과 거짓의 구분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까지 과학의 기준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입장에 따르면 과학은 단지 진위의 문제만을 밝혀줄 뿐이며 진위는 사실의 문제이고 선악은 양심의 문제이므로
진위와 선악의 판단 기준은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윤리학에 대해서 논의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입장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으로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과학기술에 내맡겨질 수 있다는 하이데거의 경고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과학기술 또한 윤리적 가치와 같은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비록 과학기술의 관찰과 실험의 과정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방식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자가 연구의 대상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실제 사회 속에서 활용해 나가는 과정은 결코 윤리적 가치로부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읽었던 단락에서 가장 마지막 문장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결과를 사회 속에서 활용해 나간다. 이렇게 보면 과학기술을 연구해 나가는 그 단계들 중에서 어떤 단계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중립성 여부, 그 입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학기술 연구해 나가는 단계는 사람마다 다르게 구분할 수 있겠죠. 저는 3가지 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발견의 단계입니다. 발견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 대상의 선정. 과학자는 누구나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죠. 그렇게 해야 재미가 있어서 중간에 어려운 그런 지점에 봉착한다고 하더라도 극복하고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과학적인 소양이 부족해서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 엄두도 못 내봤지만 혹시나 과학자, 좀 한 분야로 국한해서 말하자면 의학 이런 계열로 나갔다고 하면 조금 관심을 가져서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다. 수강하고 계신 선생님들 8분 중에 2분의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군필이신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연령대로 보았을 때는 아마 군필이실 것 같은데요.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미필입니다. 면제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남성분들은 보통 저 같은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죠. 하지만 군대를 면제받는다고 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군대를 면제받았는데 사구체 신염, 신장에 염증이 있는 그런 질환이 발견되어 가지고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사실 신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예민한 장기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질환의 정도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면제 사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리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구체 신염이라고 하는 질환은 아직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약이 개발이 안 돼서 관리 수준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이 신장염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 기술이라든지 약을 만드는 이런 연구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 대상 선정하고
과학기술 연구 진행해 나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발견의 단계, 가치가 개입될까요? 아니면 가치 중립이 지켜질까요? 당연히 가치가 개입되겠죠. 과학기술 연구자, 그 사람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 연구 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발견의 단계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개입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당화의 단계입니다. 정당화. 과학기술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실험, 관찰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죠. 그 진행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산출물들이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아 나가는 과정,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과학적 지식 혹은 과학적 원리로 인정받아 나가는 과정,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이런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과학기술자들이 유혹 많이 받는 것 중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하면 임의로 조작을 하려고도 하죠. 그리고 연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더 진행해야 될지 답을 얻기가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물을 표절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오로지 참과 거짓을 밝혀나가는 객관적 연구의 절차를 통해서 정확한 이론적 지식이나 원리를 과학적으로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정당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는 과학자 개인의 가치가 개입되면 잘못된 방식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죠. 예전에 황우석 사태 아시죠? 황우석 사태. 제가 아까 그 신장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제 질환, 신장 질환 가지고 있는 환우들 그 당시에 황우석이 줄기세포 연구할 때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바라봤었거든요. 이 장기라고 하는 게 망가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건강한 상태로 복구하긴 어려운데 아예 새로운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 형질을 가진 새 장기를 줄기세포처럼 복제해내고 그것을 이식할 수 있다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황우석의 연구 성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좀 많은 부정을 저질렀죠. 뭐 대표적인 게 그 연구를 하는 연구원 난자를 불법으로 채취했던, 이건 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잘못한 거고요. 윤리적인 그런 비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 정당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게 슬라이드 자체를 조작을 했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온 것처럼 슬라이드를 조작해가지고 삽입을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엄격하게 참 거짓 가려낼 수 있는 가치가 개입되지 않은 가치 중립적인 그런 지식의 성과물 잘 거두어낸 거다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정당화 단계에서는 가치가 개입되지 않고 엄격하게 가치 중립이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선 사실 과학기술자의 용기도 필요하겠죠. 오랜 시간 연구를 하잖아요. 2년, 3년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 방법은 틀렸습니다. 유의미한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용기인데 그렇게 하면 틀렸다는 결과를 내는 것 자체는 참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한 용기가 과학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발견 부분은 가치가 개입되는 여지가 있다면 정당화는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가치 중립이 지켜져야 한다. 과학기술에 가치가 개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정당화 부분에서 엄격한 가치 중립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 이거는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활용입니다. 활용은 연구 결과를 사회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연구 결과를 사회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게 개발되었을 때 뭐 건축하는데 기간도 굉장히 단축해주고 사람이 들어가서 위험하게 그 벽 같은 걸 파내는 그런 것도 위험성을 덜어내주면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도 한데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항상 부정적인 면도 있죠. 이 다이너마이트를 꼭 거기만 사용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할 때도 많이 사용했죠. 총 쏴서 한 명을 살상하는 것보다 다이너마이트 하나를 폭파시키면 굉장히 많은 인명의 피해를 입힐 수가 있죠. 다이너마이트 개발한 사람은 나는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다. 건축 작업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 전쟁에 사용해가지고 무고한 인명 살상한 거 그건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만든 기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라는 상반된 평가가 분명히 가능할 수 있죠. 정당화 부분이 엄격하게 가치 중립이 지켜져야 된다면 이 연구 결과를 사회에 적용하고 이용해 나가는 활용의 단계는 또다시 가치가 개입되어서 윤리적인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형식화한 게 91페이지에 나오고 있거든요. 91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 1. 과학기술은 객관적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전제 2. 객관적 지식과 그 지식의 활용 과정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결론. 그러므로 과학기술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저희가 살펴본 과학기술 연구의 세 가지 단계 중에 특히 정당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가치 중립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논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비판적으로 평가를 해볼까요? 전제 1과 전제 2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 설정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정당화 맥락, 즉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으로 검증받는 과정을 강조하지만 우리는 과학기술의 다른 측면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술자가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가치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요. 발견의 과정이죠.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맥락에서 윤리적 가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가치로부터 결코 독립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추론 과정은 전제 부분에서 과학기술의 정의를 정당화 맥락에만 치중하여 좁게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치 중립성 개념은 결국 기초지식과 응용기술의 경계를 어디에서 구분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이 부분 가치 중립, 확실히 이 부분에서는 가치 중립만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과학기술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정당화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논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아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버마스의 논의를 좀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정당화 맥락만을 강조하여 가치 중립성 주장을 이어나가려는 극단적 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과학기술 연구의 과정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대상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 3단계는 과학기술 연구의 과정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심성 있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버마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하버마스는 외적 자연과 내적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지점을 유의해서 볼 것을 지정합니다. 외적 자연은 마더 네이처, 대자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적 자연은 휴먼 네이처, 인간 본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적 자연은 순수하게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로서의 자연을 의미한다면 이와 반대로 내적 자연은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분자 유전학의 급격한 발전이 생명공학의 영역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과학기술의 대상은 인간 외부의 자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과학기술의 대상이 외적 자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적 자연, 생명체,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에 대한 기술까지 과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 속에 포섭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에 대한 기술적 조작은 그 한계를 넘어서 이제 인간 자신마저 과학기술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하버마스는 이런 방식의 과학기술 발전이 함축하고 있는 바가 분명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마저 무비판적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 유전공학적으로 산출된 괴물, 곧 배양되고 복제된 인간과 실험실에서 소모되는 배아가 일상적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 예고입니다. 생명공학 기술은 발달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죠. 복제양 돌리 이런 거 우리 이미 10년 넘게 예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만 한다면 인간 유전자 조작 이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토대도 마련되어 있는데 시도할 엄두 자체를 못 내는 것이 윤리적인 문제점에 이제 도전을 받게 되죠. 가장 크게 비판하는 쪽이 아마 종교 계열에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비판할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신성 불가침의 영역인데 이것이 어떻게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고 조작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엄청나게 잘못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가치평가가 쏟아지게 되겠죠. 가치 중립적으로만 볼 수는 결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인간의 자기 이해 자체가 근본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우리 삶의 역사의 고유한 저자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서로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인격체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는 것이죠. 이 교시에서는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 논쟁, 처음에는 과학기술 연구에 나가는 과정, 3단계에 초점을 맞춰서 발견이라든지 활용의 맥락에서는 가치가 개입되고 정당화 맥락에서는 가치 중립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가치 중립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과학기술 연구의 과정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 변모하게 되었다는 점, 인간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 생각한다면 더 이상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만 고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논의를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3단계에는 저희 3교시에는 기존 윤리학과 그리고 비교되는 새로운 윤리학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